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네, 16강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분을 시작하는 건데, 과연 적분이 뭐냐 이거죠. 적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쌀적가 나눌 분자의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용어인데, 뭔가를 일정하게 나누어서 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물리량이 나오는 것들을 다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투 파트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어떤 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원래는 부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또 이런 짧게 잘라져 있는 이 길이들을 이어서 붙이는 것도 다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어서 일정하게 각각 쌓아가고 가는, 즉 다 총합을 더하면 그게 적분이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여기서는 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또는 곡선 아래 어떤 면적을 가리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라는 용어보다 면적이 더 좋겠네요. 자,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y는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자,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서 요 x축과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라는 녀석을 x에 관한 적분해서 싹 다 더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보라고? a부터 b까지 fx dx를 싹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해진 구간에서 적분이다라고 해서 정적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정적분의 뭐라고? 계산 방법을 배우는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여기 적분 파트를 배울 때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구분구적법, 두 번째 부정적분법이었는데, 구분구적법은 미적분에서만 나오고 개정이 되면서 수투 파트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바로 부정적분법만 배웁니다. 그럼 사실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래 정의나 저걸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뉴턴형아가 만든 구분구적법으로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법, 이 수투 파트에서는 그냥 적분을 그냥 대충 이해하라라는 교육과정이 들어있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저 정도에 둘러싸인 면적만 구할 줄 알면 돼 라고 하니까, 개념을 우리가 좀 교육과정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정적분법으로 이 녀석을 계산할 건데, 부정적분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 나오는 파트는 이 녀석,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 미분의 뭐라고? 역연산이다. 요 파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나오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법으로 요 정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 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다 요 정도만 인지해 두시고 그냥 설명을 그냥 쭉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런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그때 여기 이렇게 x라는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자, 얘를 미지수로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임에 따라 분명히 이 면적도 달라지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 면적이라는 녀석은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이니까 x에 관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y는 fx는 x가 달라짐에 따라 y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적 함수를 내가 라지 xx라고 이렇게 쓸게요. 즉 x 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면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함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변화량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미분이었어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나 이 평균 변화를 그 변화량을 0으로 줄였을 때 그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런 면적함수가 혹시 변화율이 있고 도함수의 어떤 정의를 통해서 혹시 이 곡선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 h만큼을 이렇게 늘려서 여기다 이렇게 x 플러스 h라고 쓰면 이만큼에 대한 면적은 당연히 요 값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ss 플러스 h라고 쓰겠죠. 그러면 s의 x 플러스 h에서 s의 x를 뺀, 즉 어떤 y값의 변화량을 ex에서 ex를 빼면 h가 될 거니까 이게 x값의 변화량이죠. 그거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우리는 얘를 s 플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s 플라임 x 이렇게 쓸게요. 즉 x의 도함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극한값을 풀어야 되는데 이 극한값은 0분의 0꼴을 푸는 거죠. 0을 집어넣으면 빵이고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뭐죠? 바로 인수 찾기예요. 즉 h라는 인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요 x 플러스 h, 즉 h를 0으로 보내면 이 선들이 계속 다가갈 거예요. 어디로? x까지. 거의 얘는 0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0이야 0으로 다가가는 거야. 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0.00001이라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붙은 녀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미세하게 요런 띠가 생겨요. 이렇게 띠가. 그래서 요 길이가 당연히 h가 된 거죠. 0으로 보냈으니까. 자, 요거를 좀 확대를 시킬게요. 이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돼서 요 길이가 h라는 거죠. 거의 여기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점이 뭐라고? x 플러스 h고 요점이 뭐야? x인데 이 h를 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는 x라는 선일 때 지금 요 함수, 여기에 점이 걸리는 거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세팅할 때 x, fx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s의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녀석이 분명히 요 부분인데 요 면적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뭐가 되냐면 x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이니까 hfx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h라는 인수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지워주시면 되고 더 이상 h의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fx가 되는 거죠.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곡선 아래 둘러싸인 면적 함수를 이거를 다른 말로 부정적분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했더니 미분을 했더니 뭐가 됐더라? 이 곡선의 함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온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거꾸로 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적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다를 찾아내는 게 바로 부정적분법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잊으셔도 돼요. 그냥 부정적분법이라는 건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했구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냥 적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부정적분법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죠. 부정이라는 녀석은 수학에서 쓰는 부정이라는 용어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즉 어떤 하나를 적분을 했을 때 하나가 아니라 졸라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즉 잘 봐. x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우리가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50을 갖다가 미분을 해도 2x가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2020 여러분들 2020 내신 대박 시험 대박 기원하는 차에서 이렇습니다.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한 건 이 하나 값으로 정해졌는데 얘를 다시 적분을 하면 얘야 상수가 있는 것들은 다 되잖아요. 즉 x제곱 플러스 c라고 쓰는 겁니다. 얘를 적분을 하면.
정해진 구간이 없이 그냥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에서 해가 겁나 많은 거예요. C값에 따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한다. 하나의 어떤 거를 그냥 적분하면 뭐 한다고? 졸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부정적분법에 대한 의미고 뜻입니다. 원리고. 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지워놓고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이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보시면서 공식을 이끌어낼 겁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적분은 미분의 뭐라고? 역연산임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dx분의 dfx가 있어요. 이거 앞쪽에 속도와 가속도에서 배웠죠? fx를 x에 관해서 뭐 했다고? 미분을 했다는 표현이었어. 이거를 다시 우리가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얼레 함수가 튀어나와야 되겠지. 얼레 함수 그대로가 될 거니까 fx가 되고, 마지막에 적분을 했잖아. 이렇게 정해진 구간이 없는 게 부정적분입니다. 당연히 적분산수 c가 생겨야죠. 왜냐면 하나가 아니고 졸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꾸로 어떤 녀석을 갖다가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미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보통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대문자로 써요. 부정적분을. 그래서 부정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할 때, 그걸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상수는 빵이 되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얼레 함수인 fx가 되는 거죠. 뭐라고? 원래 함수인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분산수 c가 안 생깁니다. 마지막에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뭐라고? 역연산 관계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적분 공식을 이끌어낼 겁니다. 요걸 통해서 적분 공식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1분의 1에 x에 m 플러스 1이라고 있어요. 이걸 먼저 얘를 x에 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난 뭐 할 거라고? 적분을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니까 사라질 거니까 우변은 어떻게 한다고? m 플러스 1분의 1에 x에 m 플러스 1의 적분산수 플러스 c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미분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자, 미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는 차수가 툭 떨어지면서 약분이 될 거고, 차수 하나 줄여서 쓸 거니까 x에 n승이 될 거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분 기호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면 당연히 이 값과 이 값도 같으니까 이게 바로 적분 공식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무슨 얘기라고? x의 n승을 우리가 적분하면 여기다가 차수 하나를 키우고 그 녀석을 분모분의 1 역수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적분한수 c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 녀석의 도함수의 성질에서 두 함수를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녀석을 우리가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한 것들을 더하기나 빼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냐면 인테그랄 첫 번째로 성질이죠. 부정적분의 성질. 첫 번째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에 우리가 dx를 한다 그러면 얘를 각각을 쪼개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는 쪼개기가 가능하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애들 막 쪼개면서 해요. 실시 쪼개면서.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할 때 주의할 점이 이 적분 녀석에 대한 기호는 x에 관해 적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적분 기호에 해당되는 녀석의 변수는 x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x가 아닌 건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쓰면 c 곱하기 인테그랄 1dx인데 우리 1이라는 녀석은 1 곱하기 x의 영승이잖아요. 그럼 이걸 적분하면 이 같은 원리라면 여기 차수 하나 늘려주시고 얘 역수치해서 적분해서 c 생기는데 그냥 cx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거 구분지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 플러스 적분해서 c가 생깁니다. 자, 요런 성질이 있다. 그럼 선생님 곱하기는 왜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곱하기는 각각을 미분해서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례로 미분법 또는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한 적분법은 수투파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곱의 미분에 대한 역연산이나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은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거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적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분법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적분을 해라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얘 차수 하나 길고 그냥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그냥 2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플러스이랑 밑으로 가서 3분의 2에 x 상승 자 1에다 1 더하면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그냥 상수는 이렇게 x 갖다 붙이고 그때 적분함수 c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적분 공식입니다. 그러면 요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결론적으로는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배운다 그랬어. 뭘 이용해서? 부정적분법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건데 다시 거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런 거 한다는 거야. y는 fx가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한다고? x는 a부터 x는 b까지 그리고 여기 x축과 둘러싸인 요 면적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여기 x축 있다고 할게요. 편한 y축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기호로 a부터 b까지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으로 얘가 막 식이 주어져 있으면 부정적분법을 이용해서 라지 fx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분 함수는 여기 면적 함수랑 똑같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면적은 우리가 x가 b일 때 요가 요 노랭이가 바로 fb죠. 여기서 여기 여기 파랭이 면적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라지 FA, A일 때의 함수니까.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뺀 녀석이 바로 이 초록이의 면적이죠.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 fx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거를 빼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얘 부정적분하면 라지 fx에다가 이렇게 적분함수 c 생긴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b 집어넣어서 라지 fb 플러스 c에서 a 집어넣어서 라지 fa 플러스 c를 빼면 c는 상쇄가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계산하면 딱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계산이 나오는 거고 하나가 아니면 졸라 많은 녀석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정해진 거에서 딱 하고 답이 떨어지더라.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을 갖다 우리가 적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얘부터 뭐 한다고? 부정적분법으로 먼저 뭐 하는 거야? 적분을 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차수 하나 늘어가면서 3분의 2의 x 상승에 플러스 상수는 그냥 갖다 x 붙여달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가 돼서 3을 집어넣은 값에서 3분의 2에 3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3 여기서 빼기 3분의 2에 1을 집어넣은 값에서
이 x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을 빼주시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계산해서 느리고 봐봐 3분의 1로 묶어주면 3의 3승에서 1의 3승을 뺀 거고 3으로 묶어주면 3에서 1을 뺀 거잖아요.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여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3 집어넣은 거 27에서 빼기 1 집어넣은 거 1의 3승 빼준 거에다가 여기 가운데가 더하기니까 3 집어넣은 3 곱하기 3에서 1 집어넣은 1을 빼줘서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하면 한 방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을 이딴 식으로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둘러싸인 면적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적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근데 미분을 또 쉬워하는데 또 적분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계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야, 하수. 자, 우리는 고수니까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정적분의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계속 은근히 괴롭히고 만약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온다면 심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고요. 함수가 x축 위에 있어. 이렇게 fx가. 그래서 x는 a부터 x는 b까지의 요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x에 관해서 dx 적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 각각의 역할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dx 잡아 dx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즉 b-a가 x값의 변화량이잖아요. 우리가 dx분의 dfx 하는 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극한을 구간을 0으로 보니까 굉장히 작은 x값의 변화량이 dx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dx는 뭐냐면 여기 사이 이 구간에 굉장히 작은 어떤 요 순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dx로 놓고 그 다음에 fx는 함수값이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면 얘랑 얘랑 둘이 뭐 했습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런 면적이 되겠죠. 이런 띠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띠의 면적을 a부터 b까지 쭉 더해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정적분이 뭐라고? d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x값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은 부분 미소거리입니다. 미소거리. 네,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fx는 여기에 대한 뭐야? 함수값이니까 얘랑 곱하면 어떤 굉장히 작은 띠의 어떤 면적이 되는데 이렇게 원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여기 a부터 b까지 연속적으로 더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얘는 미소거리니까 얘도 플러스겠죠.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그다음 fx는 x축 위에 있는 값이니까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예요. 양수들을 a부터 b까지 쭉 더해준 것도 뭐야? 양수죠. 이렇게. 근데 x축이 여기 있고요. 이번에는 fx가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x축 아래. 그때 마찬가지로 얘도 x는 a부터 x는 b까지 요 둘러싸인 요 면적도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입니다. 그쵸? 저기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dx라는 건 뭐랬다고? 요 x값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 뭐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굉장히 작은 요 길이를 dx라고 넣었을 때 이번엔 fx가 이렇게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곱했다는 건 이런 식으로 어떤 띠를 만드는 거를 a부터 b까지 쭉 더해주는 거라고 의미가. 그럼 dx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거리니까 항상 플러스야. 하지만 여기서의 fx는 x축 아래에 있는 여기 x좌표를 찍으면 x, fx잖아요. 이때 이 fx는 음수일 거 아니야. 음수. 그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얘가 뭐예요? 음수. 음수를 갖다가 a부터 b까지 쭉 더해준 것도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아니 선생님, 아니 적분이라는 게 어떤 면적을 가리킨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면적은 만져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이 수학적인 정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결과가 뭐냐면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킨다. 저렇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적분의 활용 파트 뒤쪽에 가면 넓이를 구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순수한 이런 양을 구하는 게 있어요. 즉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면적을 구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니까, 넓이 구할 때는 다 기하학적인 면적이야. 이 기하학적인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누구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야? 얘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똑같이 적분을 할 때 음수가 나오는 녀석이 이 함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fx, dx를 할 때 계산을 할 때 얘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기하학적인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적분을 계산할 때 수학적인 면적과 기하학적인 면적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기하학적인 면적, 기면과 수학적인 면적,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면적은 S1이라고 놓고 여기는 S2라고 놓을게요. 얘는 fx입니다. 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x축의 교점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야. 수면,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켜요. 수면. 죽으시면 안 돼요. 자, 수면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를 계산을 하면, 자, a부터 b까지는 s1인데 이 s1은 음수잖아. 내가 지금 s1이라 이 기호는 그냥 절대값 양이에요. 그냥 숫자 3, 4 이런 거야. 근데 정적분, 수학적인 면적을 떼는 정적분을 할 때는 여기서 이게 그냥 S1이 아니라 마이너스 S1 이렇게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S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기면을 구하면, 기하학적인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에 이번엔 절대값을 씌워줘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 함수 절대값 씌우면 x축 아래 부분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 면적도 당연히 대칭이니까 S1은 똑같단 말이야. 이때는 둘 다 뭡니까? 면적이 양수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S1 더하기 S2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예요.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과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이 두 개 있다는 거야. 자,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가속도에서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잖아요. 그러면 속도 함수를 뭐하면 적분을 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데, 그냥 적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속도 방향이 이렇게 양수야. 그러면 이쪽으로 위치가 증가할 거니까 위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음수가 되면 이렇게 왔어. 그럼 저기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구하려면은 여기는 플러스로 계산, 여기는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요 길이가 나오겠죠. 이거는 수학적인 면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의 속도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로 이쪽으로 막 간 거에다가 멈춰서 아까처럼 똑같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움직인 거리는 방향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이 길이를 다 더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는 속도의 방향은 의미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물리적 표현할 때도 어떤 녀석을 적분하냐, 즉 수학적인 면적을 계산하냐, 기하학적인 면적을 계산하냐에 따라 정적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분법 꼭 그 원리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내가 이 계산을 이런 원리로 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하면 좀 더 쉬우니까. 물론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증명하는 문제들은. 오케이? 그러면 그냥 계산하는 걸 인지하고 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곡선과 어떤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가리키듯, 즉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량을 계산할 때 적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호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신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정적분법으로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구나 라고만 정리를 해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 문제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